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어린 왕자가 갑자기 지구에 와서 네. 이렇게 나에게 말을 거는 그런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화할 수 있을까? 출근길에? 잠깐만요. 저 일단 지하철을 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윤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신 윤고은 작가님은요, 원래 소설을 한 10년 전에 처음 데뷔를 하셨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소설을 계속 쓰시다가 이번에 빈틈의 온기라는 에세이를 처음 봤죠. 네. 처음으로 출간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모시게 됐는데 제목이 빈틈의 온기라는 제목이에요. 약간 표지도 약간 좀 따뜻한 에세이 느낌이 딱 나는데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소설을 쓰고 네. 그리고 최근 한 2년 가까이는 라디오 진행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퇴근길이 거의 4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매일 출퇴근길에 길에서 주운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잘 모아서 이번 책에 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상이 평범하다고 별로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아주 대어를 낚을 수도 있다. 출퇴근길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수집품을 모으듯이 에세이를 냈습니다. 그러면은 출퇴근길에 이제 이야기들을 모으신 거라고 했는데 그 출퇴근길이 시작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출퇴근길은 이제 라디오국이 EBS거든요. 일산에 있고 저희 집은 경기 남부 쪽에 있어서 그냥 지하철을 타고 서울을 스칠 뿐인 그런 상태로 벌써 한 1년 거의 10개월 넘게? 근데 정말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출퇴근길에 무슨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있을까? 약간 거의 좀비처럼 반수면 상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1년? 2년 가까이 되시는 출퇴근길에서 이렇게나 많은 이야기들을 뽑아내셨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책을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출퇴근을 좀 긴 거리를 하세요? 네, 저도 사실 이제 직장은 파주고 집은 서울이기는 한데 서울 조금 외곽 쪽이어서 거의 3시간 가까이 출퇴근 시간 합치면 박수치일인가요? 그렇게 출퇴근을 한 지가 어느덧 저도 한 4, 5년 차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렇게 막 출퇴근길이 막 낭만적이고 막 온기가 있고 귀여운 그런 것들을 캐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땅만 보고 가고 사람들 표정도 보고 다 지쳐 보이고 그렇죠. 저도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지하철 타고 오가면서 엄청난 이동이잖아요. 우리가 걸어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의 그 이동인데 지하철 이동하면서 원래도 소설의 어떤 이야기거리를 많이 좀 줍긴 했었거든요. 그렇긴 했는데 좀 본격적으로 출퇴근길을 기록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진짜 더 절실하게 보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런 계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반복되는 곳이긴 하지만 이렇게 마음 먹고 보면 지하철에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는 손잡이 개수 같은 것도 좀 세게 되고 왜 저런 모양이지? 뭐 이런 것도 보게 되고 지하철 긴 좌석이 어떤 열차는 6인석인데 어떤 열차는 이제 7인석이고 그럼 이제 이 폭이 우리에게 적당한가? 이런 것도 막 찾아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긴 출근길을 달래는 어떤 좀 재미난 패턴처럼 그렇게 다가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출퇴근을 하는 그 시간이 모여서 되게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되게 대수롭지 않게 길에 그냥 버리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지하철을 중간에 환승을 한번 해요. 그래서 그 앞에는 조금 더 굉장히 약간 열악한 그런 상황. 열악하다는 것은 사람이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진짜 뭐 반건조 오징어처럼 이렇게 진짜 쥐포처럼 이렇게 압축되면서 있을 때는 그렇게 곱고 낭만적인 생각만 하진 않아요. 작가님 책에도 왜 나와 있잖아요. 그 핸드폰을 딱 들 수 있는 그것만 허용되는 거리. 그쵸. 이렇게 휴대폰을
들어서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이 정도가 허용이 안 되는 지하철들도 많이 있다는 맞아요. 것을 네. 아마 출퇴근길에 뭐 지하철이든 버스든 정말 사람 많은 곳을 통과하시는 분들은 네. 아실 거예요. 무슨 여기서 영감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맞아요. 거예요, 사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 뭐 몇 호선을 타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저는 아침에? 아침에 신분당선과 네. 3호선 아. 이렇게 갑니다. 신분당선이 조금 더 빡빡해요. 그쵸. 상황이.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 노선이 몇 개 안 되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 9호선이나 9호선이 아침에 9호선은 진짜 한번 그 저녁 시간에 타봤는데 네. 각오가 필요하더라고요, 진짜. 9호선 타보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네.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2호선을 타거든요. 아. 근데 2호선도 만만치가 않아요. 다들 너무 치열하게 어딘가로 이동 중이라는 것을 네. 온 몸으로 확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출퇴근 맞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네. 근데 그 시간에 이렇게 또 되게 재밌는 작가님의 에세이를 보면은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고 그 막 지하철 환풍구를 어느 날은 에어프라이어로 상상을 하신다던가 낙엽 밟는 소리가 약간 크로크 과자 밟는 네. 소리 이런 조금 비유 같은 방금도 약간 반건조 오징어의 비유를 네. 해주셨는데 기가 막히는 비유나 통찰 같은 게 있어서 좀 책 읽는 재미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비유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런 상상력은? 뭐 상상력의 그 경로 이런 건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안다면 진짜 장기 계약하고 싶어요. 어디서 제가 물건을 떼어오듯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거래처에게 이제 잘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사실 어디서 이야기가 오는지는 표현들이 오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책을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록하고 싶어 하시고 이제 네. 내 얘기를 기록할 때 이왕이면 나의 문장으로 기록하고 싶다는 욕구를 쓰다 보면 점점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실 때는 네. 계속 구체적으로 쓰다 보면 어. 거기서 이제 나만의 어휘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또 하나는 약간 무지? 그러니까 잘 몰라서 벌어지는 거? 그러니까 모든 걸 너무나 빡빡하게 잘 알고 있으면 사실 전혀 다른 가능성, 다른 해석이 이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아이들이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한글 배우기 전에 어떤 표현들 진짜 기발한 거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처럼 약간 순수하게. 네, 그런 부분을 좀 열어두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 또 이제 제목이 빈틈에 옮기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그런 단상의 책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이게 빈틈이라는 거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사실 이 책 안에 그러니까 뭐 지하철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이라고 하는 게 저의 출퇴근길이고 아마 네. 많은 사람들에게 형태만 다를 뿐이지 뭐 그냥 집에만 있는다고 해서 출퇴근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각자 매 순간 나의 이제 출근스러운 일들이 아. 항상 숙제처럼 닥치는 거니까요. 맞아요. 만약에 재택근무를 하시더라도 그렇죠. 출근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을 것 같네요. 지금 그렇죠. 들어보니까. 뭐 아이를 키우거나 아니면 학생이거나 할 때도 다 출근스러운 우리의 과제들이 항상 있거든요. 맞아, 내가 맞아. 해야만 하는 것들이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쉽고 별로 이렇게 영양가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스러기들 네. 그런 것들이 저는 빈틈이라는 생각을 아.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빈틈을 만드는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지만 네. 의도하지 않았지만 빈틈이 약간 굉장히 자생력이 강해서 알아서 이렇게 아. 자생식물처럼 자라나는 형태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빈틈들을 우리가 기록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빈틈은. 이게 책이 네 챕터로 돼 있던데 빈틈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출근길 일단 타고 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기념품은 빈틈입니다. 빈틈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던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의미가 다 다른가요? 조금씩 이제 그 공간 변화를 준 것 같아요. 이를테면 두 번째 지금 얘기하신 네. 출근길에 일단 타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마 시간에 쫓기는 많은 네. 분들이 특히 아. 아침 시간이나 이럴 때는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어린 왕자가 갑자기 지구에 와서 네. 이렇게 나에게 말을 거는 그런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화할 수 있을까?
출근길에 잠깐만요. 저 일단 지하철을 타야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런 것처럼 너무 바쁜 마음이기 때문에 빈틈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빈틈은 우리에게 따라 붙고요. 그리고 첫 번째 그 빈틈을 키운다는 거는 네. 약간 조금 자조적인 농담 같은 거예요. 아, 네, 빈틈은 제가 키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어느새 빈틈 재배하는 사람처럼 마치 경작분처럼 네. 네, 그 뭐 부분에 그런 약간 느낌. 작가님의 라디오 진행하면서 약간 실수담 같은 거나 아우, 많죠.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네. 챕터 맞죠? 그러니까 거기가 그 빈틈 정말 그 빈틈이- 농사 그런 느낌이에요. 지으려고 한 건 아닌데 네. 빈틈 받치더라고요. 네, 그쪽이. 네. 그리고 여행의 기념품 빈틈입니다. 이거의 의미는 어떤 거죠? 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지금은 사실 자유롭게 예전처럼 여행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많이 네. 동선이 우리가 위축되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예전 여행을 굉장히 많이 추억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행을 또 좋아하시고 많이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들도 소설에 많이 녹아있고 그렇기도 하죠. 네. 그렇기도 하고 또 그냥 지난 여행들을 새록새록 음. 이제 뭐 괜히 사진 정리하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에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 네,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네. 가장 그리운 그 여행의 추억 순간이 뭔가를 보니까 아. 진짜 근사한 곳에 내가 원하는 대로 딱 갔던 순간보다도 일이 약간 꼬인다거나 오, 굉장히 맞아. 짜증나던 순간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뭔가를 놓치고 경로가 틀어지고 아. 망하고 이런 순간이 되게 재밌게 맞아. 추억이 맞아요. 되는 건 오히려 약간 완벽했던 여행보다 그런 네. 조금 실수가 있었거나 막 틀어졌거나 친구랑 싸웠다거나 그런 에피소드들이 오히려 더 생각이 많이 나고 네. 추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제 모든 여행의 기념품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그 자생력 강했던 그 빈틈들이 아니었나? 아 그런 이런 의미였구나.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네. 이제 근데 사실 그 빈틈을 그럼 다음 여행 때 그 빈틈을 꼭 이제 계획하- 챙기려고 가세요 이러면 또 아니잖아요. 그쵸. 웬만하면 완벽하게 하고 싶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거 사고 싶고 원하는 맞아. 데에 제 시간에 가고 싶고 이런 건데 네. 그래도 아마 빈틈이 있을 거예요. 이 문구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다시 의미를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에 빈틈을 기록합니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록으로 쓰는 남기시는? 이야기들이 좀 많죠. 음. 그러니까 빈틈을 네. 기록하는 거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저는 소설을 쓰는 사람이니까 보통 네. 어떤 빈틈들이 발견이 되면 이게 현실에서는 정말 너무 이제 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이게 또 이야기거리로는 괜찮다는 생각에 네. 위로를 받을 때도 있거든요. 아. 근데 차마 일단 이제 습관적으로 모아두는데 모으고 나면 차마 이야기로도 쓸 수 없는 빈틈도 많아요. 판매용 빈틈이 아닌 것도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습관적으로 기록을 하다 보면 사실 어디 뭐 소설이나 어디에 쓰진 않더라도 네. 그냥 이야기거리 뭐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하거나 지금 우리 여행 추억하거나 할 때 다들 그게 굉장히 달콤한 그런 그 지분이 되더라고요. 평소에 이제 소설 쓰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제 소설을 쓰시다가 지금 에세이를 내셨는데 소설 쓰는 거랑 에세이 쓰는 과정이랑 뭐 약간 생각하는 거나 귀감이 되는 그런 건 좀 많이 다른 게 있나요? 사실 과정 자체는 그렇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뭔가를 메모해서 무엇을 쓸까 생각해서 이제 네. 노트북 앞에 앉아서 혹은 네. 수첩 기웃거리면서 쓰는 그 과정 자체는 네. 굉장히 공통점이 사실 많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직업병 같은 걸 수도 있고 네. 이제 굉장히 몰두하는 부분이 너무 상투적인 표현을 안 쓰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마 계속 글을 막 쓰시는 분들은 그런 욕심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던 표현 같은 것들은 물론 공감을 많이 살 수 있지만 네. 거기에 기대지 않고 나만의 말투로 뭔가 쓰고 싶다라는 거는 네. 에세이를 쓸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거는 똑같은데 이제 쓰고 났을 때의 느낌이 좀 혹은 쓸 때의 기분 같은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경우는 네. 저도 모르는 이야기, 그러니까 저도 가본 적이 없는 세계로 네.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초대해서 이제 같이 가는 네. 그러니까 마치 뭐 1대1 여행이든 단체 여행이든 제가 이제 가이드가 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품고 있는데 에세이 같은 경우는 저희 제 방
제 집에 초대하는 느낌? 그러니까 모르는 여행지가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네. 제 방의 사람들을 이제 초대하는. 초대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더 민망한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조금. 이것까지 써도 되나?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고. 네. 그렇잖아요. 밖에서 누군가 만날 때랑 네네네. 내 집에 모르는 사람들을 초대할 때랑은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 느낌 차이가 좀 큰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책을 낸 다음도 다른 것 같아요. 소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독자들의 반응을 봤을 때 네. 거기서 뭐 이거 제가 쓴 겁니다 하면서 뭐 인사를 하진 않거든요. 제가 방해할 것 같으니까 작가가 갑자기 난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약간의 상상력을 좀 더 그렇죠. 주기 위해. 근데 에세이는 약간 인사를 자꾸 갑자기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싶은 맞아. 이게 내 거다라는 느낌이 조금 네. 더 있으시다는.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친근함 같은 거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에세이의 맞아요. 장르. 확실히 에세이를 읽고 나니까 되게 이제 작가님이라는 그 개인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지고 알고 싶어지고 네. 이런 감정을 저 말고도 많은 독자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작가님이 생각하는 이 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작가로서 이 책이 이제 서점에 이렇게 꽂혀 있을 때 네.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이 이 책을 딱 들어서 살까 말까 하면서 이렇게 펼쳐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딱 보여줬으면 하는 가장 소개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일단 두 개인데요. 두 네, 개. 두 하나는 그냥 굉장히 실수담이 있어요. 동그랗고 파란 점이라고 네. 이게 저에게는 너무나 일상으로 벌어지는 일들인데 네네. 착각인 거죠.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누가 저는 제 가방을 들어주려는 줄 알고 요즘도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앞에 계신 분이 가리키는 부분이 이제 제가 가방 들고 있던 손에 들려있던 제 휴대폰이었던 거예요. 네. 프레시가 켜져 있어가지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게 좀 꺼달라는 거죠. 네. 그때 너무 아찔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저 괜찮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 지하철에 만약 옆에 누구라도 같이 있었다면 네. 나 미쳤나봐 하면서 뭔가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혼자라서 출근길이잖아요. 네. 누군가에게 말하면 더 이상해지는 거죠. 그치? 진짜 땀 삐질삐질 하면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네. 누구나 다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그쵸. 저도 그런 에피소드 제가 기록을 하지 않아서 지금 바로 생각은 안 나지만 굉장히 많죠. 그런 경험.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보시면 네. 약간 굉장히 이분 뭐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맞아. 또 하나는 네. 이제 턴다운 서비스라고 사실 이 소설이 입에 붙었나 봐요. 이 에세이에 그 맨 마지막에 거의 제가 네. 넣은 그 꼭지 글이에요. 네, 근데 네. 거기는 잠들기 전에 우리가 보통 하는 어떤 행위들 네. 그 중에서는 너무나 쉬운 말들도 있는 거죠. 그냥 흔히 쓰는 좋은 밤 보내, 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뭐 좋은 꿈 꿔 이런 말들 굉장히 의례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그 말을 곰곰이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내 꿈에는 나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잠들면 우린 다 혼자잖아요. 네. 혼자 어딘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밤의 세계로 들어갈 때 누군가가 좋은 꿈 꾸라고 말을 하거나 뭐 잘 자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네. 굉장한 축복의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특급 호텔 같은 데서 해주는 그런 턴다운 서비스 못지않은 네. 그런 사랑스러운 말, 응원, 마음이란 느낌이 들어서 잠들기 전에 그런 말이나 뭐 우리 조명 같은 거 네. 혹은 뭐 부모님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뭐 좋은 꿈 꿔라고 얘기해주거나 뭐 혹시 자다가 일어나서 물 찾을까봐 물 한 잔 옆에 네. 둔다거나 이런 모든 몸짓이 일상적인 것 같아도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가님 그리고 주무실 때 이렇게 손수건으로 목에다 이렇게 두르는 그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읽으면서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네. 라디오 이제 EBS 북카페라는 네. 프로그램인데 네. 거기 이제 PD님이 네. 저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이제 목 관리, 아. 목이 이게 뭐 배우분들이 많이 하신다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냥 손수건 목에 감고 자면 좋다라고 해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네. 이제 펼쳤는데 우연히 딱 이제 선물 받은 거 받았는데
그게 이제 아가방 거였어요. 네, 근데 보니까 36개월 이하 사용 연령이 돼 있어서 제가 흠칫 놀란 거예요. 내가 36개월 이상인 것 같은데 써도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들면서 아 웃겨. 제 이제 나이를 네. 개월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거의 뭐 무슨 500개월. 네, 약간 산신령 느낌이 좀 엄청난 조상들처럼 느껴져서 네네. 500개월 아이가 된 느낌으로 그 36개월 음. 이하 연령의 손수건을 목에 감고 자는 기분이 네.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한여름만 빼고는 네. 보통 감고 자요. 좀 어.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이제 목에. 하루에 2-3시간씩 말씀을 하셔야 되는 네. 직업이시니까 그 라디오 진행하시면서 조금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만 또 따로 모아서 에세이 내주실 생각은 혹시 없으실까요? 라디오 진행하면서 되게 많죠. 많은데 최근에는 또 소설에도 또 라디오 스튜디오 네. 얘기를 하나 넣고 이래서 지금은 일단은 약간 뭐가 이게 모이는 대로 탈탈 털었거든요. 네. 그다음 또 모이면 네. 그럼 소설 속에도 약간 작가님의 일상이나 평소 생각하시는 것들이나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녹아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분해해서 네. 결합을 하는 거라서 네. 사실 소설에는 제 일상이 들어가 있어도 네. 저조차도 출처를 그렇게 오래 기억하진 않아요. 이게 나에게서 시작된 네. 거지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상상력이 많으셨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엄마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볼펜이 없어지면 네. 그러니까 뭐 나 볼펜이 이민 갔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저는 이게 뭐가 특이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표현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릴 때 이민이라는 단어를 제가 뭐 그렇게 꽂혔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단어를 수집하면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네.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그냥 결합하는 식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냥. 단어를 수집한다는 말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어 수집은 제가 너무 재밌는 게 네. 특히 이제 뭐 친구들이나 뭐 저랑 전혀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이제 보통 사람이 사용하는 어휘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새로운 사람 만나면 새로운 단어들을 딱 들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익숙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럴 때 이제 그런 말들 좀 수집하는 느낌을 재미를 느끼죠. 맞아. 사람들마다 약간 항상 쓰는 단어나 자주 쓰는 표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일단 이런 말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일단은 근데 굉장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많이 쓰죠. 쓰긴 일단 하죠. 아무튼 맞아. 이런 아무튼 일단 네. 이런 말. 바쁘시단 얘기예요. 빨리 이제 이 상황을 끝내버리고 싶은. 일단 네. 일단 알겠어. 막 이러면서. 일단 네. 이런 느낌. 아무튼 얘기하니까 또 생각난 게 제가 요새 즐겨보는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아무튼 출근이라는 프로를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설 쓰시는 소설 작가이신 작가님의 하루 일상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책을 읽으면서 또 그게 궁금해졌거든요. 근데 저의 일상은 사실 제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긴 하지만 좀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 이제 사실 일주일에 4번은 또 출근을 하고 있어서 네. 요일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일단 출근하는 일상으로 그 편을 얘기를 하자면 네. 뭐 일어나면 한 6시 정도? 일찍 오후에 일어나신다. 눈을 뜨면 제가 한 9시 좀 넘어서 집에서 나가거든요. 근데 아침을 1시간 동안 먹어요. 사람마다 진짜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른데 저는 아침을 1시간 동안 먹는 걸 방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만약에 제가 8시에 나가야 하면 한 5시 반쯤 일어나서 아침을 1시간 먹을 수도. 그 아침 잠을 포기하고 아침을 먹을 정도. 잠보다는 약간 밥. 네. 이게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굉장히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침이 좀 온전히 제가 시간을 쫓기지 않고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식사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라디오가 12시부터 2시 사이여서 점심시간이에요. 사실 되게 배고픈 상태에서 진행을 해요. 또 식사하고 진행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뭐 간단한 걸 먹긴 하지만 이제 항상 성에 차지 않죠. 네, 그래서 약간 그 점심시간은 일단은 좀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고 저녁은 이제 먹을 수 있지만 약간 왠지 우리가 느끼는 또 저녁은 좀 지속적인 삶을 위해서 마구 먹긴 좀 그래요. 또 마구 먹고 있긴 한데 늘 항상 마구 먹고 늘 항상 저녁은 마구 먹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구 먹고 있거든요. 근데 아침이 제일 약간 자유로운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식사다.
그래서 뭐 거의 한 7코스, 8코스로 먹고. 아 진짜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아침 식사에 할애를 하시고 아, 그쵸. 아, 저희 하루가 아직 아 이렇게 이제 산으로 가는 거구나. 아, 저는 지금 아침 먹은 걸로 하루 끝난 줄 알았어요. 아, 맞아. 아침에 먹었죠? 그 다음에 이제 출근을 할 거죠. 네. 출근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갑니다. 네. 5분 5분을 타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1시간 40분을 가죠. 그런 다음 내려서 이제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한 20분을 걸어서 방송국에 도착해요. 이게 편도가 2시간이 넘네요. 그쵸? 사실. 편도 이제 충분히 잡으면 2시간. 2시간. 출퇴근 4시간이라고 하는데 네. 방송국에 가서 이제 거기서 방송하는 것까지 다 하면 뭐 그날 오후가 되고 네. 오후 끝나고 나면 이제 보통 그 근처에 있는 카페 같은 데 가서 소설을 쓸 때도 있고 네. 저희 동네로 와서 쓸 때도 있고 보통은 소설 쓰는 시간은 그래서 이제 주말인 경우가 요즘은 많은데 평일에도 쓴다면 이제 저녁인 네. 거죠. 저녁. 거의 이제 라디오 진행과 소설 쓰시는 일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면 거의 사실 하루가 네. 가요. 바쁘시구나, 진짜. 네. 저는 약간 옛날부터 글 쓰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글만 쓰시는지 아니면 다른 일상도 있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보통 이게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하루 종일 글을 쓰는 날도 있고, 네. 근데 하루 종일 글을 쓰는 날에도 집에서만 계속 쓰시는 분도 있고, 네.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정말 글을 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네. 일어나서 아침 1시간 먹은 다음 바로 카페로 가죠. 보통 음. 공간 이동을 좀 공간에 저를 위탁한다는 느낌으로 잘 부탁드려요. 네네네네. 느낌으로 약간 그란데 사이즈 시켜서 의지의 표현으로 쓰고 네. 그 다음 공간에 여기선 또 뭐가 좀 나오려나 이야기가 돌아가려나 영감이나 상상력이 그쵸. 이제 나오려면 좀 새로운 곳으로 가기도 하고 이래야지. 저는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음. 작가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이죠. 네, 제가 작가님이 계속 이제 소설 속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산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빈트 약간의 네. 약간 허당미와 빈틈이 있으신 분인 네. 것 같은데. 아니 왜죠? 나 좀 인정 못하겠는데. 아 진짜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많이 그거 MBTI로 대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작가님의 MBTI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MFP, ENFP? ENFP라고 나왔는데 네네. 사실은 제가 10년 전에는 네. 그 MBTI를 10년 전에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인프피였거든요. 그러니까 아, INFP. I랑 E가 그 외향과 내향이잖아요. 네, 그것만 바뀌었거나 아니면 이제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제 그냥 NFP는 똑같이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ENFP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허당 굉장히 산뜻한 기분으로 산으로 갔나 봐요. 뭐 어때요? 항상 약간 네. 근데 진행하시잖아요 라디오. 예. 그런 경우에 그런 에피소드들 많이 없나요? 근데 대부분은 산으로 가면 또 잘 가시던데요? 아, 그래요? 함께? 예. 그러니까 좀 다들 이 작가들을 저희는 이제 이렇게 초대를 하는데 네. 대부분 산으로 가거나 바다로 가거나 어디로 가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즐기는 스타일. 진짜로. 그리고 이제 특히 소설가들 네. 같은 경우는 혹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혹시 못하고 갈까봐 네. 뭐 진짜 꼭 이 말 해야 된다 싶은 거 있나요? 라고 물으면 네. 대부분 없어. 그냥 아무 말이나 합시다. 아 진짜요? 다들 그냥 이미 소설로 다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서 나와서 그냥 즐겁게 놀면 된다 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되게 그런 이제 에피소드들 중에서 산책의 이유라는 에피소드가 네. 있었는데 뭐 대학교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줄 서러 갔는데 막 다른 과로 가시는 경우 그거를 이제 산책이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네. 약간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낙천적이신 성격이신 것 같았어요. 이게 낙천적이라기보다는 긍정적? 그러니까 뭔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현재 주어지는 자극들을 그대로 일단 이게 잘못이 아닐 가능성을 제가 너무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이런 건가 보다라는 가능성을 제가 여고 배정을 받았는데 네. 이제 갔는데 남학생들이 있어도 교복 이 패턴도 비슷하고 하니까 약간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바뀌었나? 올해부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내가 잘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약간 잘 안 하나 봐요. 네. 그러면은 여행도 이제 좋아하시잖아요. 여행 가시거나 하면서도 조금
난감했거나 실수했거나 이런 경험들 많이 있으세요? 너무 많죠. 여행에서도 그런 경험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근데 여행은 사실은 조금 네. 타지로 가는 거고 네. 언어도 잘 안 통하고 모든 교통 체계도 다르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긴장을 하게 되긴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행자로서의 저는 너무 과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또 평소랑 다르게. 그래서 그럴 수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려고 했고 나중에 보니까 정말 선량한 사람이었는데 아. 계속 이제 의심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뭐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아예 아무나 믿으면 안 돼. 길도 이런 아무나 물으면 안 되고 저 사람 괜찮겠다. 저 사람한테 물어보자. 네. 그래서 가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엉뚱한 길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리고 저에게 저기 뭐 1달러만 주시면 안 돼. 꼭 이게 뭔가 사람도 잘못 보고 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거 기억에 남잖아요. 네, 그러네요. 빈틈. 그 여행의 기념품. 여행의 빈틈. 네. 마지막으로 그 메모를 지금 이제 냅킨에다가 빼곡하게 해가지고 네, 오셨는데 뭐 이렇게 메모를 했는지 거기에다가 한 메모들이 지금 이제 많이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안 했어요.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안 보여요. 사실 냅킨 자체가 지금 정리가 안 돼요. 냅킨이 잘 안 보이고 귀여우셔가지고. 냅킨에 메모를 자주 해요. 오. 자주 하는데 네. 이게 한 다음에 자 이제 됐어. 하고 이제 버리죠 이렇게. 근데 이 냅킨이 진짜 네. 이게 볼펜으로 쓰기 되게 좋아요. 촉감이. 아니 뭐 냅킨에다가 정말 휙 갈겨 쓴 어떤 메모나 단상에서 시작된 좋은 작품들이 많죠. 해밍웨이도 네. 뭐 얘기 보면은 냅킨에다가 쓴 그 어떤 한 문장 정도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고 어린 왕자 쓴 생텍쥐베리도 네. 이제 편집자하고 식사하던 중에 네. 레스토랑에서 그냥 거기에 있는 냅킨에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가볍게 그린 그림 내 안에 이런 아이가 있어라고 해서 네. 그림을 그린 게 이제 어린 왕자의 그 이미지인 거죠.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사실 냅킨은 곳곳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에 냅킨이 있다는 것은 네. 쓰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제 작가님의 이야기를 에세이로 사실은 처음 접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에세이를 읽고 나서 너무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지고 궁금해지다 보니까 이제 소설도 읽고 싶어지고 해서 제가 그 밤의 여행자들이랑 그 최근에 쓰신 소설 부루마블? 네, 네, 부루마블. 평양 네, 그거를 읽었는데 앞으로 이제 작가님의 소설들을 하나씩 다 찾아서 읽을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소설들 안에도 작가님의 이런 풍부한 상상력과 약 낙천적인 그런 이미지?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돼 있는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그 상상력 어디서 그쵸. 저도 제일 오느냐, 먼저 이거거든요. 그거를 질문했잖아요. 네, 항상 저도 모른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네. 그런 얘기를 듣는 이유 자체가 네. 굉장히 이질적인 거를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와서 엮는 걸 좋아하기 때문인 네. 것 같아요. 그런 작업들. 엄청나게 모험적이고 도발적인 이 데이트 앱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어떻게 얘랑 얘가 엮이지? 거의 중매쟁이처럼.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다 보면 이게 통찰이 딱 있구나 하면서 너무 신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과정이 재밌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설에도 그런 거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낙천적인 것만 있진 않아요. 소설은 저도 모르는 여행지로 가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고요하고 무서운 것도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활달한 것도 있고 섞여 있죠.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고 네. 소설을 읽을 때도 조금 이제 작가님을 뵙고 나니까 더 재밌게 읽힐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빈틈의 온기를 읽으실 독자분들 아니면 읽으셨던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틈의 온기는 정말 출근길이라고 상징되는 나의 너무나 빡빡한 일상 속에서도 약간 산책처럼 좀 산뜻한 기운을 줍고 싶어하는 그런 네. 마음들을 가지신 모든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사실 제가 쓴 많은 책들 중에서 약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기에 굉장히 좋은 이야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왜냐면 소설은 네.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 빈틈의 온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에게 조금 아까 얘기 드렸지만 좋은 하루 보내,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네. 담아서 선물하기에는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읽는 내내 되게 사랑스럽다는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 쓰고 나서 사랑스럽단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좀 민망한데 오늘도 되게 산뜻하게 레몬처럼 오셨는데
오셨는데. 아, 이거 일부러 이 보라보라여가지고 약간 네. 약간 보색처럼 맞아. 네, 그렇게 해왔는데요. 아, 네. 네,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 나 자신에 대한 선물일 수도 있고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선물일 수도 있고 이런 선물하기 좋은 책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물하는 마음 속에 이 책이 포함된다면 저도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 말씀이랑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